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2023년도 2회 전기 산업기사 전력공학 이제 CBT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보고요.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보시면 21번 보시면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거죠. 이거는 아주 빈출이고요.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이것도 전력공학 문제로 한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인데요. 일단 이 안정도 향상 대책을 볼 때 기준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태한정 극한전력 있죠? P는 X에 ES, ER에 요 사인 델타식인데 안정도가 향상되려면 일단 이 P 값을 무조건 올리는 거를 이제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요놈, 즉 첫 번째가 계통의 리액턴스를 작게 하는 거죠. 감소시키는 거죠. 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로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 기기로서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일단 발전기는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채택합니다. 단락비가 큰 발전기는 기본적으로요. 임피던스가 작고요. 두 번째가 단권 변압기를 채택합니다. 이것도 이권선 변압기 대비 임피던스가 작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선로정수 및 코로나 여기서 배우셨던 복도체 방식을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병행 회선수를 증가합니다. 우리가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가했을 때 병렬 회선수를 보면 선로정수 이제 우리가 B차원의 정수에서요. 요놈이 2배로 감소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직렬 콘덴서를 채택합니다. 네. 선로에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를요. 직렬 콘덴서를 집어넣어서 줄여주는 거죠. 두 번째가요. 바로 요거. 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합니다.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소금 여자 방식 AVR을 말하고요. 소금 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네.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를 이용해서 중간조상 방식을 채택합니다. 세 번째가 계통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보시면은 시계는 없지만 계통해주는 고장시에 충격을 경감하는 거예요. 계통에 충격을 경감합니다. 계통해주는 충격을 경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첫 번째는 사실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지 요거는 확인만 해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접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두 번째가 고속도 차단 및 제페로 방식을 채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 값을 억제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계통의 전력 변동을 억제합니다. 이때 첫 번째가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합니다. 조속기 동작을 신속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발전기에 제동 저항기를 설치해요. TCBR이라고 해서 발전기가 가속했을 때
이 가속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거죠. 1번 병행 다회선이나 복도체 방식 여기 있네요. 맞네. 3번 소극여자 방식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 차단 여기 있죠. 아니죠.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야죠. 그렇죠?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은 이제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좀 이제 확인만 해주시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걸로 확인하자. 네. 유효낙차가 40%가 저하되고요. 수차의 효율도 20% 저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출력은 우리가 수력공학에서 출력 P는 9.8의 QH의 효율 리터입니다. 네. 이때 이 P는 결과적으로 이들과 요 9.8을 잠깐 제외하고요. 유량 그리고 유효낙차 효율과 비례하는데 이때 사실 이 유량 Q는요. 루트 2GH에 비례합니다. 요 놈이. 그래서 거기 보면 이 Q는 루트 2GH인데 이제 이 유속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 Q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유효낙차예요. H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요 놈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H의 2분의 1승에 H에다가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요걸 재표현해 보면 요 놈은 결과적으로 H의 2분의 3승 되겠죠. 여기에 뭐가 된다? 효율 개념을 갖고요. 그쵸? 요게 결국 2분의 2승이니까 그쵸? 이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유효낙차가 이제 40%가 저하됐고 뭐예요? 효율이 뭐가 됐다? 20%가 저하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유효낙차는 2분의 3승에 비례하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0.6이 되는 거죠. 이제 40%가 저하됐으니까 요거의 2분의 3승에다가요. 효율이 지금 얼마가 되냐면 20% 저하했으니까 0.8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결국에는 이제 P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요게 이제 이 얼마가 되냐면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대략 0.37189 나와요. 0.37189 이렇게 되는데 이제 퍼센트로 물어보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대략 37.2%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약 37.2% 2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력공학의 이제 출력을 이용해서 이제 얘네들과의 관계를 물어본 건데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특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22번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3번이랑 23번이랑 몇 번이냐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쭉 오셔갖고 36번 23번이랑 36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36번이죠. 이것도 둘 다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네. 자, 시험에 나오는 리액터의 종류 되겠습니다. 누구의 종류? 리액터의 종류다. 네.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역할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직렬 리액터예요. 무슨 리액터? 직렬 리액터. 우리는 이 직렬 리액터를 SR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실기를 위해서라도 알고 있자. 시리즈 리액터 개념을 갖고요. 역할은 뭐냐면 제5고조파를 뭐한다?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리액터냐면 이제 직렬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병렬, 다른 말로 불로 리액터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SHR이라고 합니다. 션트 리액터죠. 요게 바로 뭐냐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뭘 방지한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예요.
무슨 리액터? 소 리액터. 얘네들은 지락전류를 제한합니다. 무슨 전류? 이 지락전류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류 리액터예요. 무슨 리액터? 한류 리액터. 요놈은 바로 뭐냐면 단락전류를 제한하죠. 요게 나중에 이제 표로 주어지면서 실기에서 물어보니까 요렇게 얘도 쓸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23번 보시면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1차 변전소에 설치하는 이제 이 변전소에 병렬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병렬 또는 무슨 리액터? 블로 리액터. 왜 설치한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오셔갖고 어디를 보냐면 36번이죠.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보면 한류 리액터 여기 있네요. 맨 마지막에. 뭘 제한한다? 단락전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류 리액터 말 그대로 우리가 단락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뭐가 된다? IN인데요. 리액터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이 값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줄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기서 뭔지 하나만 더 본다면 페란티 현상이죠. 페란티 현상.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실기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부하나 내지 장거리 송전선로에 그래서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의 장애로서 요게 키워드죠.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뭐가 된다? 커지는 현상을 말하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책은 지금 C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L을 여면 되죠. 그래서 블로 내지 병렬 뭐가 된다? 리액터. 이 정도는 좀 볼 줄 아셔야죠. 네. 자, 그래서 돌아오셔갖고요. 어디를 보냐면 이제 24번이죠. 피레기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입니다. 네, 요거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워볼게요. 요 피레기 구비 조건도 전력공학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이런 거는 피레기 문제도 이변이 없는 한 한 문제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24번. 네, 봅시다. 네, 피레기에 뭐가 된다? 구비 조건 되겠다. 우리가 피레기는 뇌격 시에 누구를 보호한다? 기계기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뇌격 시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죠. 이때 첫 번째가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을 것이에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뭐 해야 된다? 높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을 것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피리기는 한전전원에서 방전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 충격전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뇌가 직격을 했을 때 빨리 우리가 동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전압이 낮아야 돼요. 이 피레기가 제한하는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력계통의 절연 레벨의 저감 레벨이 떨어지면 이제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류의 차단 능력이 어떻다? 클 것.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피리기 동작 메커니즘을 잠깐 보면 모든 변압기는 사실상 피리기랑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피리기는 접지 저항이 15미합니다. 요 피리기랑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접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레기는 각상에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자, 평상시에는요, 피레기는 이렇게 부도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흐르는 한전전류는 피레기 쪽으로 가지 않고요, 변압기 쪽으로 가죠. 하지만 선로의 낙뢰가 직격을 하는 순간 피레기는 자신의 스위치를 즉시 닫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한전전류와 뇌전류가 전부 다 피레기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뇌방전이 끝나면 피레기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차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류 있죠. 요걸 속류라고 그래요. 즉 한전전류를 말하고요. 이거를 빨리 차단해줘야지 이 전류가 다시 어디로 가요? 일로 가겠죠. 그렇죠? 이걸 이제 오토매틱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피레기 구비 조건에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설명이 잘못된 거죠. 1번 충격 방전 계산압 낮을 것 맞죠. 2번 상용주파 방전 계산압 높을 것 맞죠. 3번 이거는 맞는 거예요. 방전 내량이 큰 건 맞았는데 제한 전압이 낮아야죠. 틀렸죠.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번 V12의 이제 소호 원리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좀 싹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 25번이거든요. 25번. 차단기의 종류를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기에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약호. 그 다음에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 그 다음에 뭐 적용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자, 첫 번째가 무슨 차단기냐면 OCB가 됩니다. 유입 차단기. 무슨 차단기? 유입 차단기. 자, 우리 차단기를 영어로 CB라고 하거든요. CB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뜻입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약호로는 우리가 OCB라고 그래요. 이때 앞에 O는 오일이고요. 뒤에는 이제 CB니까 서킷 브레이커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이 아니라 이제 소호 매질이죠. 미안합니다. 소호 매질. 아크를 소멸하는 그 매질을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아크를 소호하냐 이거예요. 이때 소호 매질은 이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를 이용합니다. 이 차단기 내부 차단기 내부에 보시면은 이 절연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절연유와 아크가 접촉되면 여기서 다량의 수소가스가 만들어지면서 급속 냉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인데 현재 더 이상은 증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유지 보수가 너무 불편해요. 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기 차단기예요. 무슨 차단기? 공기 차단기. 요걸 우리는 ABB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에어 브레스트가 되고요. 에어 브레스트 서킷 브레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은 소호 매질이 압축 공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공기? 압축 공기. 그래서 대략 이 압축 공기의 그 압력이 30kg/cm 제곱의 압력을 불어제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조금 층마다 다르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적용은요. 최소 1호사급 이상이에요. 여러분. 요것은 이제 그 컴프레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단 시에 아크를 압축 공기를 확 불어제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죠. 무슨 차단기? 가스 차단기. 요게 이제 G12가 되고요. 네. 차단 이제 소호 매질이 SF6 가스가 되겠습니다.
차단기 내부에 이제 SF6 가스가 가득 충진된 상태에서 아크가 만들어지면 이걸 급속 이제 그냥 이 빨아먹는다 그래. 그냥 이 전자 친화력 오래요. 그냥 이 아크를 그대로 소멸시킨답니다. 이 SF6 가스가 요것도 최소 1호사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 무슨 차단기, 진공 차단기. 요게 이제 여러분들 V10이죠. 바쿰 되겠습니다. 소호 배질은 고진공이 되고요. 고진공 상태의 전자의 확산 소멸을 이용합니다. 이때 적용은 사실상 투투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 무슨 차단기? 자기 차단기. 요걸 이제 우리가 MBB라 하고요. 마그네틱 브레스트, 우리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소호 매질이 뭐냐면 전자력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고압용이 돼요. 그래서 차단 시에 발생하는 아크를 이 전자력으로 강제로 냉각실로 이제 유도해갖고 급속 냉각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중 차단기. 무슨 차단기? 기중 차단기. ACB가 되고요. 요것은 에어 브레스트가 아니고 에어 서킷 브레이커예요. 얘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소호 매질은 그냥 압축 공기가 아닌 지금 대기압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압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요. 필기 실기 모두 잘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 중 V12의 소호 원리로 맞는 거죠. 이제 고진공이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죠. 요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25번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자, 26번. 송전선로에 뭐냐면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피크식인데요. 이때 이 제로에 뭐다 해당하는 것은이죠. 피크식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쵸? 여기서도 좀 봐야 돼요. 26번. 코로나 손실을 계산하는 식으로서 우리가 피크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암기해 주면 좋긴 한데 식 자체가 만만치 않죠. 피크식을 이제 필화하였을 때 이것은 델타에 241에 F 플러스 25에다가요. 루트에 2D에 E 마이너스 2 제로의 제곱에 10의 마이너스 뭐가 된다? 5승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퍼 킬로메타 퍼 라인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제로에 대해서 요걸 물어봤거든요. 일단 저도 좀 정리해보면 각 문자가 이때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F는 주파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D는 전선의 직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D는 등가 선간 거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E는 대지전압, 상전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E0는 코로나 임계, 다른 말로 개시전압을 말해요. 네. 그래서 보면 송전선로에 코로나 손실을 나타낼 때 E0, 여기서 이제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요 놈도 이제 우리가 킬로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은 몇 번이냐면, 예, 이제 1번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셨어야 되는, 그러니까 확인해 주셨을 만한 부분이 뭐냐면, 주로 이 문제보다도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요 식 자체를 물어볼 때 아래가 묵직하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 하나랑 요 코로나 손실은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거. 이게 맨날 틀린 걸로 뭐 제곱에 비례한다, 뭐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호계전기의 박스, 이제 회로에서 박스 A 부분의 명칭이죠. 27번. 예. 이거 잡으셔야 돼요. 27번인데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이거는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되겠습니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네. 보면 이 GPT는 뭐냐면 역할이라고 해볼게요. 역할. 비접지 계통에 자, 우리 비접지 계통의 지락시에 뭘 검출한다? 영상 전압을 검출합니다. 비접지 계통의 지락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요. 요거 아예 기억해 주면 좋아요. 결선 방법인데, 네. 요것은 PT 세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T 세대를 1차 측을 Y 결선한 다음에 1차 측을 Y 결선하여 중성점을 적재하고요. 2차 측은 지금 보면 이 그림처럼 델타는 델타인데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오픈 또는 다른 말로 개방이라고 하거든요. 개방 델타 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장 시에 지락 고장 시 2차 측 전압을 물어보거든요. 아주 이 전압이 뜨라고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110 루트 3으로써 계산기 누르면 190.53V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GPT인데 이제 GPT가 보기에 없죠.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PT 계기용 변압기 세대를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그림 딱 1차 측이 Y 결선되고 2차 측이 오픈 델타 되면 예고 나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좋죠. 네. 자, 지워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8번이죠. 28번. 자, 이것도 잡으셔야죠. 얘도 실기랑 아주 연관성이 높습니다. 삼상 전원에 접속된 삼각형에 결선된 콘덴서를 델타 결선됐다는 얘기죠. Y 결선, 즉 성형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은 우리가 델타 Y 결선 시 콘덴서 용량에 뭐가 된다? 비교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어떤 전원이 있고요. 이 C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접속시켰다 이거죠. 자, 얘도 C, 얘도 C, 얘도 C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무슨 결선이에요? Y 결선인데 제가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 거죠. 얘도 C, 얘도 C, 얘도 C 하였을 때 콘덴서 용량을 비교해봐라 이건데 우리가
콘덴서 용량 요놈은 QC는 오메가 3 오메가 C 제곱 되겠습니다. 이때 저는 Q 델타라고 볼게요. Q 델타는 3 오메가 C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가 QY는 3 오메가 C 제곱이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콘덴서 용량을 비교할 때는 요 2는 상전압을 말하고요. 선간전압의 비교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델타 결선은 선상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3 오메가 C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이때 요거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므로 요 놈을 선간전압으로 표현하면 3배의 오메가의 C에 V를 루트 3으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제곱 처리해 주시면 되죠. 이때 이게 3이니까 날아가면서 오메가 CV 제곱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CV 제곱 됩니다. 문제에서는 Y결선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자, 세 번째 비교해볼게요. 비교. QY를 한 번분에 지금 Y를 물어봤죠. Q 델타분의 QY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Q 델타는 3 오메가 CV 제곱이고요. 얘는 오메가 CV 제곱이니까 결국에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서 얘가 얼마가 돼요? 3분의 1이 되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넘기면 QY는 3분의 1에 뭐가 된다? Q 델타가 되네요. 그래서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배, 4번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Y결선 했을 때보다 델타 결선한 게 유리하죠. 다시 역으로 넘기면 이 델타 결선 했을 때는 Y결선 했을 때보다 몇 배 커진다? 3배가 커지죠. 그래서 이 콘덴서를 결선할 때는 델타 결선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요거 비교 잘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요 계산 문제 한 다음에 비교해 달라고 그래요, 막.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9번. 이 문제는 좀 그냥 확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의 문제 보면 발전공학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둘 다 좀 난해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보면 다음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료와 일반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를 비교했을 때 원자료의 운전 및 보수상의 특징을 말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게 우리가 화력 발전의 보일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인데 여기서 잘못된 거는 3번에 보시면요. 원자로는 정지 후에 발생열이 없어 열 제거가 필요가 없으며 반면 정지 후에도 장시간의 이 온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지 후에도 얘는 이 온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말인데요. 이런 거는 그냥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자, 이런 거는 잡으시고요. 이것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실게 나옵니다. 전압과 역률이 일정할 때 전력을 몇 프로 증가시키면 그 전력 손실은 2배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네요. 우리가 말하는 전력 손실은요. 3I 제곱 R이죠. 이때 I는 자 우리가 말하는 전력은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 되죠. 이때 I는 루트 3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써볼 수 있죠. 저 식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면 요거 제곱이니까 루트 3 V 코사인 세타에다가 P 제곱에 뭐다? R 되겠네요. 이렇게 없어지죠, 얘가.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 제곱에 R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관계를 물어본 거거든요. 요 관계. 그럼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이라는 건 그렇죠? 전력 손실이라는 것은 전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전력은 루트의 전력 손실과 이제 같네요. 그쵸? 요거에 비례하네. 그쵸?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제. 이 전력이 전력 손실과
어떻게 한다? 이 루트에 이제 이 전력 손실에 비례하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력을 이제 이 몇 프로 증가시켰을 때 전력 손실이 2배가 되냐라고 하는데요. 요걸 그냥 간단히 보면 지금 기본값에서의 전력일 때 전력 손실은 루트의 전력 손실이었다 이거죠. 이때 제가 이제 전력 손실을 몇 배 했다는 얘기예요? 2배 했다는 얘기죠. 이때 새로운 전력은 어떻게 되니?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 없어지죠. 그러면 이때 이들은 이 관계를 받죠. 루트 이 관계를 갖나요? 그럼 이렇게 넘기면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이 뭐가 된다? 이 2배가 되는 이 전력은 그러니까 전력이 이제 이 전력 손실이 2배가 되는 이 전력은 얼마가 된다? 이제 1.414가 되는 거죠, 이거. 어차피 P가 뭐 거기서 보면 P'에서 P를 뺀 다음에 P로 나눠준 건데요. 그리고 백분율 처리했는데 전력 손실을 2배로 한 이 전력은 결과적으로 몇 배가 된다? 루트 2의 본래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는 1.414니까 정답은 2번이죠. 비례식으로 푸셔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정답은 2번이죠. 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튼. 네. 자,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31번. 자, 이때 31번 500kVA의 단상 변압기 3대로 삼성전력을 공급하고 있던 공장에서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다.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이 V결선을 말하고요. 이것도 좀 나올 수 있는 걸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V결선은 델타 운전 중 뭐한다? 한 대 고장 시 2대로 삼성전력을 부담하죠. 기억을 하면서 이때 첫 번째가 V결선 시 뭐가 된다? 출력 되겠습니다. 이 V결선 시 출력은 루트 3의 P1이죠. 이때 P1은 운전되는 변압기의 한 대의 용량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V결선 시 이용률을 말해요. 네. 이것도 잠깐 보면 지금 2대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력은 루트 3의 P1밖에 안 되니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86.6%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장 전 뭐가 된다? 출력비가 되죠. 그래서 이 고장 전 출력비는 지금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V 결선으로 전환한 거죠. 그러면 델타 결선은 3배의 P1이었는데 지금 루트 3의 P1으로 감소한 거죠. 이렇게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57.7%. 그 다음에 네 번째 V결선 운전 중 한 대가 복구됐을 때요. 한 대 복구 시 출력 증가분을 말해요. V결선 운전 중 한 대 복구 시 출력 증가분이다. 그러면 V결선에서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델타 결선으로 돌아가야죠. 그럼 얘는 루트 3의 P1이고요. 얘는 3배의 P1이니까 이게 같아지려면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루트 3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출력 증가분은 몇 배? 루트 3배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좀 여기다 해볼게요. 변압기 4대로 운전 가능한 삼상 뭐가 된다? 최대 출력을 말해요. 네. 이 변압기 4대로 운전 가능한 삼상 최대 출력은 V결선된 변압기와 V결선된 변압기 2대 2대로 병렬 운전하면 돼요. 그래서
V결선 출력의 몇 배다?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이제 이거 물어본 거죠. 요거. 그래서 한 대 용량이 얼마예요? 500에다가 루트 3 하시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866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볼 수 있죠. V결선은 꼭 이렇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예. 32번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이제 바로 버리지 마시고요. 좀 봤으면 합니다. 66kV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Hz의 삼상 3선식 선로의 중성점에 소리액터를 접지해서 완전 공진 상태가 되었답니다. 이때 중성점에 흐르게 될 전류는 단 소리액터를 포함한 영상회로의 등가 저항은 200ohm이며 중성점의 그 잔류 전압은 4000 뭐가 된다? 400V라고 합니다. 32번이죠. 예. 소리액터의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전류 I는요. 항상 우리 전압을 뭘로 나눈다? 임피던스로 나누는데 완전 공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액턴스 값은 의미가 없고요. 저항만 들어가시면 돼요. 이때 지금 전압이 얼마예요? 4400이고요. 저항이 얼마냐면 200이 되겠습니다. 두드리면은 2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좀 생각보다 은근히 보면 단순하죠. 예.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요.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변하지 않으니까 32번 문제. 송전선로의 매설지선에 대한 목적이죠. 매설지선에 대한 목적인데요. 요것은 일단 역섬락을 방지합니다. 네. 기억을 해주면서 요것은 철탑의 탑각 저항을 떨어뜨려 갖고요. 또는 저감하여 철탑의 탑각 저항, 요걸 탑각 저항을 다른 말로 접지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네, 뭘 방지한다? 역섬락을 방지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송전선로의 그 섬락은 자, 이렇게 선로가 있을 때 선로의 낙뢰가 직격을 하게 되면 이 뇌전류가 이 선로를 양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로에서 애자 쪽으로 가면서 섬락을 일으키거든요. 요걸 송전선로의 섬락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철탑 상부를 직격하는 거예요. 이때 이 뇌전류는 본래 이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대지로 안 가고 오히려 애자 쪽으로 가죠. 섬락과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섬락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탑의 각 다리에다가 요렇게 매설지선을 이런 식으로 설치해줘요. 이렇게. 네, 말 그대로 이게 이제 탑각 저항을 이제 줄이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역섬락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그러니까 철탑의 탑각 저항이 큰 경우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또는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 역섬락이 아니라 철탑의 탑각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다. 또는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요거는 반드시 잡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이죠. 네. 요것도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좀 꼭 확인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선의 굵기가 균이라고요. 부하가 이제 균등하게 분산 배치되어 있대요. 이때 배전선로의 손실은 그 전체 부하가 송전단으로부터 그 전체 선로에 어느 지점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 손실과 같은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물어보는 건 평등 부하를 말하고요. 두 번째 물어본 건 말단의 집중 부하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34번이죠. 저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부하 배치에 따른 뭐가 된다? 이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 되겠습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부하 배치 되겠습니다. 부하 배치. 이때 우리는 말단에 집중 부하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평등 내지 균등 부하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로등 부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송전단일수록 같이 해야 돼요.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우리가 전압 강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가 말단의 집중 부하에 대한 전압 강화를 E라고 하고요. 전력 손실을 PL이라 했을 때 이걸 만약에 평등 내지 균등 부하가 되면 이 전압 강화가요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요 이겁니다.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 외우실 때 좀 이렇게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3분의 1배.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땡겨. 그러면 얘가 5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제일 좋은 건 부하 배치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송전단일수록 즉 전원축일수록 큰 부하를 배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잠깐 보면 이 말단의 집중 부하는 이 전류 분포도가 자 여기가 이제 전원 개념이고요. 여기가 부하라고 봤을 때 말단의 집중 부하는 전류 분포가 이렇게 되죠. 이쪽이 가장 뭐예요? 이 안 좋은 거죠. 예. 하지만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는 좀 다르죠. 전류가 이렇게 되죠. 예. 분포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전원 측에 많이 흐르고 부하 측에는 적게 흐르겠죠. 네. 안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단의 집중 부하가 되면 이제 이 전류 분포가 안 좋고요. 평등 부하는 오히려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개념을 갖죠. 이게 전원 측에 이쪽에 부하가 많이 흘렀다가 부하 측으로 가면 점점 이건데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돼야죠. 이렇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보시면 말단의 집중 부하랑 이제 여기서 요 두 놈 물어봤는데 전력 손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배가 된다?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 되겠죠. 3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35번인가요? 이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방법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변압기 탭 변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보시면 이제 유도 전압 조정기에 의한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합기 되겠습니다. 승합기.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닌 걸로 물어봤죠 지금. 누구예요? 동기조상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무효전력 이제 보상장치죠. 조상설비. 그래서 여기서 하나 유도전압 조정기는요.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요거 하나 따로 같이 기억하자 이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번.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36번 했죠? 아까. 37번을 보시면은, 그림과 같이, D메타 간격으로,
이제 R메타의 두 전선이 수평 배치가 되었을 때 작용 인덕턴스 공식 물어본 거죠. 이 주는 문제죠. 그렇죠? L은 0.05 플러스 0.4605에 로그 10의 R분지 D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보너스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네요. 틀리면 안 되죠. 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보시면은 송전단의 전력원의 방정식이 PS의 제곱의 플러스 거기 보면 QS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300에 200, 요 값이 25만이었대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 키워드를 잘 보십시오. 이 전력 계통에서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 전력. 이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 전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제곱 있죠. 이게 최대 전송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 무효분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QS를 투입해서 요 값을 제로로 만들게 일단 뜻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PS의 제곱은 25만이죠. 그렇죠? 제곱 날리려면 여기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S는 뭐가 된다? 500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이런 문제도 이 전력원선도 문제에서 잘 물어보죠. 네. 최대 전송 가능한 전력 키워드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 되겠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39번. 직류송전 방식이 교류송전에 비하여 그 유리한 점으로 아닌 걸 물어봤네요. 네. 자, 보시면 39번이죠.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직류송전에 HVDC죠. 직류송전의 장점과 뭐다? 단점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 직류송전의 이제 이 장단점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저는 장점이고요. 두 번째가 뭐다? 단점 되겠습니다. 단점.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절연 계급을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 전압이라면 네,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어요. 교류 송전 대비 루트 2분의 1까지 떨어집니다. 두 번째가 무효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무효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분에 따른 전압 강화나 무효분 손실 이런 걸 고려할 필요 없고요. 세 번째가 요 놈은 이에 따른 송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무슨 용량? 송전 용량이 증가해서 안정도가 향상합니다. 안정도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동기. 우리가 비동기 계통을 연계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다른 계통을 이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단락 용량이 경감됩니다. 단락 용량이 경감됩니다. 무효분 전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다 좋은 건 아니죠. 회전자계를 얻기 어렵습니다. 뭘 얻기 어렵다? 회전자계를 얻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승합 강압이 너무 어렵습니다. 변압이 어렵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대전류 차단이 어렵습니다. 전류 0점이 없기 때문에 0점 발생기가 필요하고요. 차단기가 고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괄된 계통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직 변환에 따른 고조파가 발생합니다.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39번 보시면 유리점이 아닌 건데 4번에 보면요. 정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합 강압이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요. 불리하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죠. 나머지는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번에 유리점이 아닌 걸로 보면 여기 있죠. 네. 자, 라스트 문제 40번인데요. 이 40번은 완전히 좀 개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지워볼게요. 보시면은 삼상 1회선 대지 간의 충전 전류가 1km당 0.25A였대요. 근데 이게 지금 18km인 선로래요. 충전 전류는 원래는 우리가 이거 뭐 주는 문제죠. 충전 전류 IC는요 오메가 C인데 문제는 이 값이 지금 뭐예요? 말 그대로 암페어 퍼 킬로미터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선로의 전체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다 길이를 반영해 줘야죠. 그래서 25에다가 선로의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0.25죠. 0.25에다가 선로의 전체 길이가 18이니까 두드리면 얼마다? 4.5A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좀 생각하다가 또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2023년 2회 전기산업기사 뭐가 되냐면 전력공학에 대한 뭐였다? 이제 해석이었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잠깐만 먼저 뭘 버려야 되냐면 솔직히 여기서는요 두 발전 문제 22번이랑 그 다음에 그나마 좀 26번 좀 특이했는데 22번이랑 29번 정도만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아무튼 요 발전공학 두 문제가 좀 특이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마지막 회차 3회차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